안녕하십니까. 로집사에서 다시 회생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아티클로 돌아왔습니다. LKB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회계사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관련해서 좀 검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벚꽃 피는 순으로 네, 폐교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학교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좀 느껴져가지고. 예, 제가 이제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 이제 110만 명까지도 봤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올해 25만 명이 수능을 봤다고 합니다. 4분의 1보다 더 줄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렇죠. 더 심화되는데 예.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엄청나게 넓은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많이 지어 넣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보조금과 등록금을 가지고 이제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보통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네. 학교 법인은 다운사이징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 자체가 재단의 네. 소유 또는 학교 법인의 소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가 그 재산의 그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부지 자체가 학교 용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인허가 없이는 매각한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려 있어서 실제 학교 법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제 학교의 기본 재산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 재산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더라도 그와 동일한 수준의 그 대체 용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처분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운사이징해서 그 이제 토지 일부를 다른 곳에 매각을 하면은 그만한 토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전되면 어디로 갈 거냐? 네네. 그 학교 그 이전될 부지는 어디냐? 이런 게 이제 확보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명지학원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명지학원이 회생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 되게 전무후무한 지금 회생의 케이스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 사실 명지학원 케이스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왜 회생에 들어갔냐 부분을 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들이 아무래도 자금도 부족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유치하는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 네네. 그 다음에 단국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지대 같은 경우는 그 용인에 지었던 이제 명지 엘펜하임이라는 그 실버타운을 지을 네네네. 때 분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분양도 잘 안 됐고 또 그 옆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까지 발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채권이 과다하게 이제 많아졌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회생을 가냐 파산을 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결국에는 사립학교도 그 부동산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어찌됐든 그 한정된 수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아주 뛰어난 이제 교수님을 모셔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도 좀 더 혁신적인 비싼 기자재도 들여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네. 근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이제 등록금뿐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영을 할 수가 없고 또 학교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나 아니면 외부의 추가적인 재원을 유치하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했다가 좀 잘 안 된 경우,
네. 거죠. 명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금 어제자 기사로 네네네.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 인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기존에 부채가 있었고 그 부채를 뭘로 갚겠다. 라는 계획안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 계획안을 채권자가 동의를 했고, 네네. 네, 동의를 했거나 뭐 강제 인가를 했거나, 네. 네. 그 지금 명지 그 학원이 앞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계획안의 주 재원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미분양 났던 네. 물건을 일부 파는 것,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회생을 하든 안 하든 했었어야 되는 걸 거고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데요. 네, 채권자들에게 이제 2013년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실버타운 이제 선분양 받았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아서 이제 약 200억 정도 이제 피해가 발생됐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아마 2014년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한 뭐 500억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13년이면 아마 지금 20% 지연 손해금률 20%거든요. 20% 네. 10년이면 그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이 되면 폐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폐교가 네. 되면 사실은 뭐 전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땅 당연히 뭐 이 정도 금액 받을 만큼 요지의 땅이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명지자유 학원이 뭐 폐교되는 건 나는 모르겠고 나는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회생 계획안 자체는 거의 다 받는 것으로 아마 처리는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변제율로 보면은 한 42% 아, 정도라고는 하는데 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연 손해금까지 다 포함하면은 원금은 네. 얼추 다 돌려주는. 그리고 뭐 이제 주요 채권자들이 개인 채권자들이야 뭐 폐교돼도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주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보증보험사나 뭐, 이런 데는 그냥 그렇게 계속 반대하기가 네.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회생 신청 자체가 서울보증이 2020년에는 신청자였던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회생에 더욱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했을 것으로. 네, 지금 회생 관련해서는 이제 청산 가치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예. 청산 가치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엘페나인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 이외에 지금 그 사립학교법 지침 개정되면서 유휴부지를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는 네네. 그 조항이 이번에 적용된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기본 재산인데 이제 사용을 안 하는 예컨대 나중에 뭐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하려고 대학들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학생들이 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런 이미 지어진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빈 땅을 수익용으로 바꾸겠다라고 네네네네. 하는 것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네. 그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사례가 앞으로 그 지금 뭐 폐교나 지금 이미 폐교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재정적 위기에 있는 학교 재단 등이 이런 그 사례를 참고해서 뭐 좀 더 개선의 방안으로 마련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이쪽에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렇게 이제 일부를 뭐 수익용으로 해서 이제 수익용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교육부에서 관할 그 감독 당국인 뭐 교육청이나 뭐 교육감 뭐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줄지도 이제 쉽지 않고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걸 매각한 자산이 그대로 이제 학교 경영에 그대로 사용돼야 되니까 네. 그 최종 결정권을 가진 그 이사들이나 이사회 이사장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좀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급여를 좀 올릴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급여도 뭐 교육부나 뭐 이런 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자에게는 이 회생이나 하는 제도가 큰 메리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폐교를 시켜놓고 학교 부지나 학교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학교 법인 자체가 큰 빚을 지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빚이 없어서 뭐 회생이라든지 파산 신청을 할 이유는 없고요.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구책을 해서 뭐 일부는 유휴부지는 이렇게 하고 뭐 수익용 부동산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어설프게 이제 수익용 부동산으로 바꿔서 뭐 수익용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디벨로퍼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익용 부동산으로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도 상의를 해보시고 그게 과연 학교 경영에 좀 도움이 되는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 그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또 그거를 뭐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이사진 또는 뭐 이사장의 그런 이제 동기 뭐 네. 이런 거 두 개가 다 사실 맞물려서 돼야 이 학교의 구조 조정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사실 지방 부동산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라든지 지방의 학교인데 약간 뭐 외진 곳에 있거나 네네네. 사실 개발의 어떤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네. 수도권이나 서울의 요지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사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번화가 사이에 또 학교가 학교가 있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학교는 예전에 지어져서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뭐 혁신적으로 생각해서 뭐 송도나 아니면 원주나 이런 곳에 뭐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예, 아니면 뭐 제주에 또 교육도시, 국제 교육도시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아예 좀 오히려 혁신적으로 이제 재단을 마련하는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학교의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도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파산을 간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게 학교가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조금 더 좋은 그런 방안으로 뭐 재원을 활용하고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뭐 완전히 팀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3.1회계 법인의 또 이쪽과 관련된 분들하고 학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의 재정을 또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좀 수익용 부동산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이런 유사한 사례에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마냥 계속 기다리기는 좀 그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은 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케이스를 가지고 또 검토하고 또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엄청나게 좀 번화가고 이게 되게 좋은 땅인데 저녁 6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 되게 부지가 이제 너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을씨년스럽다.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학교 재단과 한번 컨택해서 미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